using the NVIDIA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Part 1. Part 1이 있으면 Part 2가 있겠죠. 극하할간에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스트림 순서가 정해진 메모리 할당자 알로케이터. 제가 이 다큐멘터를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이거 읽다가 보니까 흥분해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눈이 확 띄더라고요. 이거를 쭉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그림이 있는데 스트림 A, 스트림 B, 스트림 C, 스트림 D 네 개의 스트림이 있는데 이 모양이 커널이에요.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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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네 개의 커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비동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벤트 리코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 리코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 싱크 스트림 싱크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커널을 다수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커널을 이렇게 동기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읽다가 보니까 메모리 풀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능을 2배에서 5배 성능을 앞당겨준대요. 쿠다에서 메모리 풀이 지원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이 기능이 지원된 거는 쿠다 11.2부터 지원되는데요. 오늘이 2022년 6월달이니까 이 다큐멘트가 써진 지는 1년밖에 안 됐고요. 또 Getting Started with CUDA Graph 이 다큐멘트가 작성된 거는 2019년 9월인데요. 쿠다에서 이 쿠다 버전 10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10부터인가 10.2부터인가 이 그래프 기능이 지원이 돼요. 제가 이 다큐멘트도 읽어봤는데요. 이것도 성능을 2배에서 3배, 4배 정도 성능을 앞당겨준대요. 쿠다 실행 성능을 극하할간에 다수의 쿠다 커널을 다수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동시에 비동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거는 멜록 에이싱크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벤트 리코더와 이벤트 웨이트 그 다음에 스트림 싱크를 사용해 봅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제가 겨우 쿠다를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첨단 쿠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C 언어 배워갖고 그 30년 전에 C 언어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첨단으로 가세요. 언제까지 옛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다시는 못 만나리라 생각했죠.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50대가 넘었는데요. 50대 중반인데 젊은 사람들이 시언어를 배우면서 진짜 제가 소식적이야. 30년 전에 제가 처음 시언어를 배울 때 배우던 그런 걸 아직도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는 상관없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려. 아이 첨단으로 와야죠. 그 30년 전 것 갖고 계속 코딩 할 수 없잖아요. 자, 긴장을 풀려고 헛소리 해봤는데요. 오늘은 2022년 6월 13일이고요.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프로그래밍의 8번째 동영상이고 Asynchronous Multiple CUDA Kernel CUDA Stream Wait Event CUDA Stream Synchronize를 사용하여 다수의 CUDA 커널을 동시에 실행하는데 비동기적으로 실행하는데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중간에 동기화 시킵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 동영상은 앞으로도요 쭉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밌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본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동영상은요 원어민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 4개 했는데 폼나는 영어 이분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저도 이 폼나는 영어님 영어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자꾸 떠오르니까 한 번씩 눌러보면 좋더라고요. 이 링크를 반드시 눌러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싫으면 말고요. 다른 채널로 가세요. Hi guys, 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폼나는 영어의 아티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티브가 회사에서 정말 잘 사용하는 4가지 표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off the top of one's head. off the top of one's head. off the top of one's head를 직역하면 머리 끝에서 란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보를 찾아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생각나는 대로, 당장 기억나는 대로 즉석에서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방의 질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이 바로 대답을 해줘야 할 때 네이티브가 굉장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황은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전혀 답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른다를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Yeah,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but I can find out. So yeah,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but I can find out. So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루키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I don't know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는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I don't know 이 표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할 수 없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때는 I don't know 대신 다음 2가지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첫 번째는 I don't have the information. I don't have the information.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I don't have the answer. I don't have the answer.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이티브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신 제 정보를 또는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뒤에 살을 더 붙여서 지금 당장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I don't have the information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은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m sorry, but I don't have the information off the top of my head. I would have to look into it. I don't have the answer off the top of my head.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I would have to look into it. I don't have the answer off the top of my head. I would have to look into that specific issue. I don't know the answer off the top of my head to that. I would have to look into that specific issue. I don't know the answer off the top of my head to that. 지금 당장 뭐뭐가 생각나지 않네요 라고 대답을 할 때는 I can't think of, I can't think of 뭐뭐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 패턴을 써서 I can't think of any place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은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생각나지 않네요. I can't think of any place off the top of my head. 이렇게 off the top of one's head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아는 대로, 당장 생각나는 대로 라는 뜻이라서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지금 당장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off the top of my head, I would say. off the top of my head, I would say. 지금 당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전 뭐뭐라고 말할 거예요. off the top of my head, I would say. 이 표현으로 말을 시작을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This i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이건 제가 지금 당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This i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just something off the top of my head. So that's just something off the top of my head. 두 번째는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직역하면 마지막 1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라는 뜻이 돼요. 가끔 할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꾸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엇을 급하게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at the last minute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회의를 취소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해야 할 때 I'm sorry to cancel at the last minute. I'm sorry to cancel at the last minute. 이 표현을 좀 더 격식 있게 하려면 I apologize for doing something. 이 패턴을 써서 I apologize for canceling at the last minute. I apologize for canceling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I'm sorry to reschedule at the last minute. I'm sorry to reschedule at the last minute.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격식을 차려서 표현할 때는 I apologize for rescheduling at the last minute. I apologize for rescheduling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The Padula's sitter canceled the last minute. Unfortunately, he changed his mind at the last minute. 안타깝게도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꾸셨어요. Unfortunately, he changed his mind at the last minute. 무엇을 at the last minute, 임박해서 막판에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래서 at the last minute은 촉박하게, 급하게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굉장히 급하게 부탁을 해야 할 때 I know this is last minute, but is there any way you could do it by tomorrow? 너무 촉박하게 부탁드리는 건 알지만 이거 내일까지 끝내줄 수 없을까요? I know this is last minute, but is there any way you could do it by tomorrow? I know, and I do apologize. It's last minute. I know, and I do apologize. It's last minute.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촉박하게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거절을 해야 할 때는 I wish I could do it for you, but it's a little too last minute. I wish I could do it for you.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but it's a little too last minute. 부탁을 너무 촉박하게 하셔서요. I don't know. It's a little last minute. I don't know. It's a little last minute. 세 번째는 make a point to do something, make a point of doing something. 뭐뭐를 하도록 특별히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중요하거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하죠. 이렇게 일부러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뭐뭐를 꼭 하도록 애쓰다, 노력하다를 make a point to do something, make a point of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꼭 들어줘야 하는 어떤 요청을 했을 때 I'll make a point to do it. I'll make a point to do it. 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고 신경을 써서 꼭 하도록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I'll make a point to send it over to you tomorrow. I'll make a point to send it over to you tomorrow. 제가 꼭 기억하고 내일 보내드릴게요. I'll make a point to look at it first thing in the morning. I'll make a point to look at it first thing in the morning.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꼭 볼게요. First thing in the morning은 아침에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라는 뜻이지만 회사에서는 하루가 출근한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출근하자마자 그 무엇보다 먼저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We can operate first thing in the morning. We can operate first thing in the morning. 비슷한 표현으로 I'll make a note, I'll make a note of it 이 표현이 있는데요. make a note는 메모해 두다 라는 뜻이죠. 또한 기억 속에 메모해 두다, 즉 신경 써서 기억해 두다 라고 표현할 때도 네이티브는 I'll make a note, I'll make a note of it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Thank you for alerting me. I will make a note. 그래서 아까처럼 상대방이 꼭 들어줘야 하는 중요한 요청을 했을 때 I'll make a note, I'll make a note of it. 네, 제가 잘 기억해 둘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Understood. I will make a note of that. Would you like a treat? I'll make a note to look into it. I'll make a note to look into it. 제가 기억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look into라는 구동사는 무엇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ll make a note to look into it. We should make a note to book early next time. We should make a note to book early next time. 우리 다음에는 기억하고 좀 더 일찍 예약해야겠어요. 네 번째는 do something as you go along. 이 표현을 직역하면 가면서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무엇을 미리 계획하지 않고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뒤에 along을 생략하고 as you go, do something as you go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Let's just do it as we go along. Let's just do it as we go along. 우리 미리 계획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합시다. Let's just do it as we go along. Why don't we decide as we go? 우리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decide as we go? We can tweak it, adjust it as we go along. We can tweak it, adjust it as we go along.
미리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배우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갓 입사한 동료에게 이 일은 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도 You'll learn as you go along. You'll learn as you go along. 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You'll learn as you go along. 자, 이럴 때 learn 대신 get the hang of, get the hang of. 무엇을 하는 요령을 터득하다, 감을 잡다. 이 표현을 써서 Don't worry, you'll get the hang of it as you go along.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요령을 터득하실 거예요. Don't worry, you'll get the hang of it as you go along.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And just sort of learn as we go along because I've never done this before. And just sort of learn as we go along because I've never done this before.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티브가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이 4가지 표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표현들은 네이티브가 실제로 회사에서 굉장히 잘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챙겨두셨다가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Thanks guys for watching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my next video. Bye!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고 계속 찍으려고 보니까 바탕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앵커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바탕 화면으로 만든 거 아니고요. 이 한복을 입고 앉은 자태가 제가 어릴 때 보던 우리 어머니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 갖고 이 사진을 바탕 화면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옛날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도 이런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한복이 모시 한복이에요. 그거를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제가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맨날 그 한복을 풀먹인 한복을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돌 위에 사각형 도마 비슷하게 생긴 돌 위에 올려놓고 맨날 방망이질 했어요. 그 방망이질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또 풀먹여 갖고 다래미질로 다래미 하는데 그 다래미가 요즘 전기 다래미 그런 게 아니에요. 숯불을 넣어 갖고 그 숯불로 이렇게 다래미질을 해요. 그렇게 다래미질 해 갖고 옷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 우리 할매가 그 한복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빨랫줄에 항상 하얀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할매 한복. 그리고 우리 엄마도 어디 외출할 때마다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제가 경상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복을 보면 어릴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데요.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이고요. Advanced Math and Programming에서 저의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하셔야 따라올 수 있고요. 7번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좀 안 돼서 도착했어요. 7번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오셔야 하고요. 더보기를 누르고 7번 널 스트림, 난 널 스트림, 크리에이트 이벤트, 크리에이트 스트림, 페일 세이프 프로그래밍 이 링크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쇼 인 폴더를 눌러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08 멀티플 커널즈로 바꾸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어드밴스드 코드를 누르고 8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서폴더를 선택하면 안되고 8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헐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시 닫고 1위로 가서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컷하고 붙여놓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와서 이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 kernels.cu 이렇게 하고요. RAIR 이거를 눌러서 이 부분만 컷해서 1위로 가져옵니다. 제가 전에는 이거 할 때마다 이걸 새로 다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새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void test multiple kernels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커널을 만드는데요. 커널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글로벌이 들어가야 하고요. 리턴 타입이 void고 함수 이름은 커널 add로 하고요. t의 포인터에 c, t의 포인터에 a, t의
포인트에 B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thread idxx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올바른 코다 커널이 아니고요. 이번 동영상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약식 커널입니다. A와 B를 됐고요. 한 번이나 더 복사를 하셔서 이번에는 subtract로 만듭니다. sub 뺄셈이겠죠, 그죠? 두 개의 커널을 만들었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물로 해도 되고요. 뭘로 읽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곱셈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커널 하나를 만들었고 커널 두 개를 만들었고 커널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 세 개의 커널을 비동기적으로 asynchronous하게 실행해 봅니다. 언제나 항상 do 루프로 들어가고요. 컨디션은 false입니다. 여기서 코드를 시작하는데요. 후다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제가 array로 쓰는 것은 모두 복수형으로 쓸 것입니다. 이벤트 3개가 있으면 되고요. 후다 stream t streams 항상 제가 배열로 들어가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겠습니다. O로 hold events tce create event를 하는데요. 이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후다 이벤트 disable timing 그러니까 타이밍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O로 hold streams 이렇게 하고요. tce create stream이고요. streams를 한 방에 이 세 개를 생성을 하는데 후다 stream non blocking 옵션을 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CUDA stream non blocking 옵션이 필요 없고요. CUDA event disable 이 타이밍이 필요 없는데 제가 이 이벤트 create 이벤트와 create stream을 사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 함수는 go-to definition 해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파일은 talkplay1 CUDA extensions 이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noDiscard가 붙어 있는데요. noDiscard 이 noDiscard가 하는 역할은요.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disable 시키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noDiscard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요. 빌드 안 됩니다.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되는지 안 되는지. cd 008 멀티플 커널즈고요. nvcc scd c++17 o n.exe고요. extended 람다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파일 이름이 kernels.cu입니다. 빌드 해보면 빌드 안 돼야 정상입니다. 빌드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에러가 뭐로 나냐 그러면 discarding return value of function with no discard attribute 그러니까 no discard가 들어있으면
return 타입에 no discard가 있을 때 이 return 타입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예 빌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류가 거슬리니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go to definition 하고 이 파일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 옵션을 넣으면 이때 NV diagnose suppress 이 프래그마 매크로는 CUDA 커널에게 지시하는 거고요. 여기에 내려와 보면 프래그마 워닝 에러 4834는 4834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경고 4834를 경고로 해석하지 말고 오류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 앞 채널에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채널에서 4번 동영상에서 no discard 사용법 해갖고 이렇게 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조회수가 29회밖에 안 되잖아. 절대 다수는 이거 안 봤다는 거거든. 안 본 사람들은 이런 거 사용 못해요. CLS하고 이거 빌드 해보면 빌드 안 된다니까. 빌드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disable 해놓고 이거를 이제 살리는데요. 이 create 이벤트는 SDD array를 주는데 이 SDD array element는요 unique ptr입니다. unique ptr에 destruct가 destroy CUDA object입니다. 그래서 이 destructor CUDA object가 이 블락을 빠져나갈 때, 이 블락을 빠져나갈 때요, 두 블락을 빠져나갈 때 이벤트와 스트림을 destroy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블락을 빠져나가면 이벤트와 스트림은 반드시 destroy 됩니다.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hold 이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hold 스트림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놓고 빌드 하면요 예쁘고 깔끔하게 빌드 됩니다. 안되면 코드 수정해야 되고요. 짠! 빌드 멋지게 되잖아요. 이제 스트링과 이벤트를 만들었고요. context for O로 해서 N 몇 개? 10개. 만만한 게 10개잖아요. O로 AA A로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디바이스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이 TCE 네임스페이스는 팝업 창을 보면 CUDA extensions고요. 이 팝업 창을 보세요. TCE에 멜록 디바이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 N을 제공하고 잘못했네요. 이게 N이 아니고 타입이네요. 타입. 타입을 인트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N개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랜덤 값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오버로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랜덤 값 -5에서 +5 이렇게. 인트가 싫으면 플로트 하든지 더블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널을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 더 만들고 B를 만들고 A와 B를 더한 결과를 add로 하고요. 이거는 초기화 안 해도 됩니다. 개수만 맞으면 됩니다. 초기화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난수로 초기화한 거고, 그 다음에 subtraction의 결과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이거는 초기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결과값이거든요. 지금부터 출력을 해봅니다. 입력값만 출력해봅니다. if n이 너무 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출력할 때 21개 미만이면, 다시 말해서 0개에서 20개 사이면 출력하겠다 이 뜻입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이 A는 디바이스 메모리예요. CPU에서 직접 액세스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TCE to host array가 있네요. 이거는 엘리먼트 개수가 작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n의 크기가 작을 때는 array를 쓰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스택에 저장이 되거든. A를 보내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GPU에 있는 A의 메모리 값을 호스트에 스택으로 STD array로 저장하라 이 뜻입니다. 변환해서 갖고 와서 변환해서 그거를 출력하는 겁니다. B고요. 여기에 B를 보내면 됩니다. 호스트 어레이의 단점은 이게 스택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배열은 못합니다. 그때는 to host 벡터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번 써보죠 뭐. to host 벡터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여기에 n을 보내줘야 되고 b를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거는 큰 메모리를 다룰 수 있고 그 대신에 성능은 느리고 동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스택에 저장하기 때문에 빠른데요. 대신에 큰 배열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두 개의 줄바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빌드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CLS하고 N 이렇게 보면 A는 이렇게 랜덤 값으로 만들어졌고요. B도 이렇게 랜덤 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꺽쇠로 들어가는 것은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로 들어가는 것은 벡터라는 뜻입니다. 이제 입력값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커널 add를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블락 개수는 1개고 스레드 개수는 n입니다. 첫 번째 오는 게 결과입니다. 결과 받을까. add에 get을 보내고요. a에 get을 보내고 b에 get을 보냅니다. 커널을 호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뭘 끼워 넣냐? 이벤트 리코드를 끼워 넣는데요. 제가 여기에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shared memory 크기고요. 이게 shared memory 크기고 여기다가 stream 제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stream 제로에다가 이 Q에다 이거는 명령 Q입니다. 스트림이 그 시클에서는 커맨드 Q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커널 명령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비동기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벤트 제로를 스트림즈 제로에 끼워 넣어라. 그러니까 이 add 커널을 실행한 후에 이 이벤트 제로를 포착해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실행해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커널 서브에다가 블락 개수는 하나고요. 스레드 개수는 n개고 shared memory 개수는 크기는 0이고요. 0으로 하면 디폴트 값으로 적힙니다. 그 다음에 streams가 이번에는 1번입니다. 다른 스트림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스트림 인덱스 0를 썼고요. 이번에는 스트림 인덱스 1을 썼습니다. 서로 다른 스트림이라는 것은 다른 CUDA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스에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스트리밍 프로세스에서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은요. 서브에다가 get을 보내고 입력 값은 동일합니다. 같은 입력 값으로 subtraction을 실행하는 거고요. CUDA 이벤트 리코드에서요. 이번에는 이벤트 1을 streams 1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streams는 커맨드 Q고요. 이번에는 stream 1에다가
이 커널과 subtraction 커널과 events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일단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다린다. CUDA stream wait 이벤트 기다려. 어떤 이벤트요? stream 2에서 기다린다. 아직 우리 stream 2는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기다리냐? 이벤트 0. 이게 뭐냐 그러면 스트림 2에서 이벤트 0을 기다려. 이벤트 0이 뭐냐 그러면 스트림 0에서 집어넣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0에다가 이벤트 0을 넣고 스트림 0에다가 커널 add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스트림 2에서 다른 스트림입니다. 다른 스트림에서 이벤트 0, 다른 말로 이 작업 기다려.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에는 스트림 1을 기다려. 그러니까 앞에 오는 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벤트 0과 1, 0과 1을 이용해서 앞에 오는 두 커널이 끝날 때까지 동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널 물 블락 개수는 하나고요. 스레드 개수는 n개고요. shared memory는 기본값 쓰고요. streams 2. 그러니까 이 스트림과 이 스트림은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리턴 값이 뭘 get이고요. argument는 add의 결과와 sub의 결과를 add 연산, the same의 연산과 belsame의 연산 결과를 add, sub을 곱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널 하나, 커널 두 개는 동시에 실행이 되는데 곱셈은 이 두 개가 끝날 때까지 wait 이벤트 어디서 기다리냐? 스트림 2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CUDA stream synchronize 이 스트림이 끝날 때까지 스트림 2번이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커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커널 멀티플 이게 끝날 때까지 synchronize는 팝업 창을 보면 아시겠지만 wait for stream task to complete blocks until stream has completed all operation. 그러니까 스트림의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둘. 0번 스트림과 1번 스트림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번 스트림만 신경 쓰면 돼. 왜냐하면 2번 스트림이 실행하려면 0번 이벤트와 1번 이벤트가 완료가 돼야 하니까. 여기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if n이 21보다 작으면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print add addition은 tce to host 벡터로 하겠습니다. n개 제공하고요. add ndl 복사했어요. 이거는 subtract 한 거야. subtract. 그 다음에 여기서는 sub이고요.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거는 줄바꿈 2개 하고요. 줄바꿈 2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입니다. 멀. 2개를 곱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연산이 끝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여기서 이벤트를 만들었고 스트림을 만들었고 메모리 알록을 했는데 이렇게요. 여기 딜리트는 없어요. 프리도 없고 디스트로이도 없고. 그래도 죽어도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모든 코드가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드 해보는데요. 오류가 나면 고치면 됩니다. cls n. 이야, 보세요. a, b 이거는 입력값입니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1이고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5고요. 5에서 0을 더하면 5고요. 5에서 0을 빼면 5고요. 마이너스 3에서 5를 더하면 2고요.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면 8이고요. 1과 5를 곱하면 5고요. 5와 5를 곱하면 25고요. 2와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마이너스 16. 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개, 그죠? 이렇게 늘려도 되고요. cls n 이렇게 멋있게 개수가 늘어났고요. 뭐 타입도 여기에서 바꾸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절대로 메모리 리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컴퓨터, 세니타이저, 리크, 체크, 풀 하고요. n.exe 해서 마지막으로 오류가 발생하는지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는지 테스트 해보면 리크 썸머리 0바이트 리크드 in 0 allocation 에러 썸머리 0 errors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시청하시면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을요. 제가 쿠다 시작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어요. 4개월도 안 됐고 1월 말에 시작한 이후로 이 쿠다만 한 게 아니고요. 오픈GL도 어느 정도 했고 시클도 했고 책도 읽었고요. 실제로 쿠다 한 거 따지면 3개월 안 될 겁니다. 근데 3개월이 안 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첨단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거 이제 금방 만들거든요. 이제 이거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게 좀 작업이 있어요.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서 이런 코딩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깔끔한 코딩을 본 적 있냐고요.